민주당이 재난 현장을 정치쇼를 위해 활용했다며 비판하자 민주당이 저열한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국민이 대통령실은 화재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대통령 방문에 감격했다고 보도했고 영상에 보이는 상인들은 불구경 왔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없는 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투샷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MBC 영상에서는 한동훈과 투샷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 장면을 연출하는 통제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윤석열은 재난 현장을 한동훈과의 정치쇼를 위해서 활용한 것인지 순수하게 재난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MBC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충남 서천의 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전격 회동한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피해 현장을 점검하겠다던 대통령이 시장 상인들보다는 한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화재 현장을 장식품으로 쓴 정치쇼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 여당과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한쪽에 모여 있던 그 시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에 탄 건물을 배경으로 혼자 눈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30여 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두 사람이 취재진 앞에서 걸음을 옮기자 누군가 분주히 다른 수행원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여러 차례 제지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사람의 동행 장면이 부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모여있던 한 건물 1층에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빨리 하시라고. 네네, 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 2층 강당에는 피해 상인 20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실 건가? 저희하고 상의했어요. 아내가 혼자 보니 안쪽을 먼저 하시고 그러다 한 말씀을 자꾸 짧고 나겠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지 않자 상인들은 1층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통제에 막혔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자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경호원들은 막 상인들 밀어 제끼고 자빠지고 넘어뜨리고 막 이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이 현장에 머문 시각은 약 20분. 불구경을 왔냐고 불구경.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우리 상인들은 보지도 않고 자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무시했다는 생각밖에 더 안 들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물 구조상 올라가기가 어려웠고 불이 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쇼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촬영한 현장 사진 30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나온 사진이 22장이었습니다. 어제 행사 뒤 대통령실은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상인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재난 현장을 찾은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한동훈과 화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들인 기획물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 재난 현장을 다녀온 다음 날인 오늘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반응이 나오는데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들 반응에서 재난 현장 이야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동훈이 확실히 굽히지 않았다는 대통령실과 더 이상은 어렵다는 한동훈 반응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해 쇼마저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등 봉합의 기준점은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 사퇴입니다. 이번 주 내로 김경률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동훈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2주일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률이 사퇴한다 해도 한동훈이 이미 칼날을 드러냈으니
향후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한동훈은 길게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 것은 채 3초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수할 때조차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변함없다면서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오늘은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리스크라는 갈등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공천 규칙이 정해지면서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해온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이튿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일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갈등 봉합 국면에 들어선 만큼 더는 대통령실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반면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해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을 받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일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추구 전략에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이른바 낙하산 공천 논란을 지적했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마련된 여당의 공천 기준으로 김 위원의 전략 공천이 현실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출마를 하려면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라는 당 일각의 압박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는 일단 그 본인이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가기로 하고 일단은 그 비대위원은 최소한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은 채 표면적인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김경률 위원의 거취 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어제 만남으로 한숨 돌리긴 했어도 불만이 가신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화재 현장 방문 시간까지 조정해가며 화해에 손을 내밀었는데 여당 쪽에서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출구 전략을 놓고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민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자 대통령실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 시간을 앞당기고 7년 전 함께 특검팀에서 근무할 때 입었던 패딩까지 꺼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해줬으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호응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김경률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공개 경고 등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여당의 변화 조짐이 안 보인다는 불만입니다. 당 일각에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랄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적 시각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사과 의향을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황당한 소설이라며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핵심 참모들과 함께 명품 가방 수수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종합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모습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총선용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에 협조할 필요가 있냐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느 정도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검찰이나 국민의힘이나 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맛보기 전까지는 견할 종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